사람은 왜 악행에 끌릴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은 도대체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악행에 끌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동시에 그 위험에 끌리기도 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잔인한 범죄에 매료되는 이유를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잔인한 범죄에 대한 매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기와 탐험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금기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거든요. 그럼 그 호기심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영화나 소설에 매료됩니다. 이런 콘텐츠는 우리에게 금기된 세계를 보여주죠. 여기서 느끼는 스릴과 흥미는 실제 범죄와는 다르게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사람들은 그런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실제 범죄는 그 자체로 복잡한 심리를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범죄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싶어 하죠. 이런 접근은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상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상상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거리두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상상하면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효과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자기 정당화입니다. 사람들은 범죄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비교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도덕적 가치와 범죄의 매력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이 결국 악행에 끌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욱 강한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상태는 단순히 악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죠. 그럼 이런 심리적 분석이 실제 범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동기나 심리적 배경을 연구하는데 큰 흥미를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악행에 대한 끌림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탐구하는 과정이기도 하군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행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그 이면을 탐구하게 되며 이런 연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악행에 대한 끌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복잡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복잡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덕과 본능의 갈등이 그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덕과 본능의 갈등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실제로 악행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유명한 심리학 실험 중 하나인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감옥의 guard와 prisoner 역할을 맡았는데 놀랍게도 권력을 가진 학생들이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실험이 보여준 건 결국 권력의 영향력이군요. 그렇다면 악행을 저지르는 상황이 어떤 환경에서 더 자주 발생하나요? 바로 익명성과 집단 압력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 즉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경계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그럼 집단 압력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집단 내에서 다수의 의견이 지배적일 때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포기하고 그 흐름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집단 사고라고 불리며 결국 비도덕적인 행동이 정당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그렇다면 개인의 도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험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밀그램 실험도 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권위에 대한 복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주어진 권위에 따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원인은 결국 자신의 도덕적 기준보다 권위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악행에 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도덕적 갈등, 권위에 대한 복종, 익명성, 집단 압력 등은 모두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본능이 도덕적 기준과 충돌하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악행에 끌리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심리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결국 자기 인식과 비판적 사고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심리적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